이번 소설에서 주몽신화를 같이 볼 건데요. 주몽신화 보기 전에 우리 설화의 갈래 개념, 설화의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주몽신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화의 개념 먼저 좀 볼게요. 설화라고 하는 거는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설화를 우리 종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신적인 존재의 위협을 다루거나 혹은 어떠한 현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첫 번째는 신화예요. 자,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혹은 뭐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인간이 사건과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화는 신적인 존재가 나온다면 우리 두 번째 거는 인간이 바로 주인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큰 특징, 개별적인 증거물을 동반한다. 이게 큰 특징이 될 건데요. 이거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신화의 신성성이라든지 전설의 신빙성 이런 것들은 배제되고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꾸며진 것을 우리 민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민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볼 주몽신화는 바로 신화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작품인 용소와 며느리 바위 우리 장자문 이야기는 전설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설화의 특징 볼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우리 구비문학이다. 우리 아까 구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비문학이다. 자, 그리고 한 민족 사이에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잘 드러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성격 볼게요.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화적이다.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상적, 공상적, 서사적 이런 성격들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몽신화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랑 우리 수특 본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인물관계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꼭 전체 줄거리를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인물관계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몽의 부모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몽은 아버지가 해모수예요. 해모수. 자, 그러면 이 해모수라고 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천재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자, 그래서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 해모수. 자, 그러면 주몽의 할아버지가 하늘의 신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주몽의 어머니는 바로 유화입니다. 유화.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 자, 그러면 이 유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여자냐면 하백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 물의 신. 자, 그러면 이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날 거고 주몽.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우리 내용 초반에 부여왕이었던 금화왕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 금화왕과 금화왕 그리고 금화왕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첫째 아들 이름인 대소를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 대소라고 하는 인물은 주몽의 능력을 시기 질투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줄거리와 인물관계도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갑시다. 자, 우리 주몽신화 내용을 보기 전에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우리 요거 박시전 할 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한번 정리했었는데 우리 주몽신화에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쓰이니까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영웅은 일단 부모부터가 고귀한 신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다. 이게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영웅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주 기이한 탄생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이한 탄생.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태어났는데 어깨 축지에 날개가 돋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이한 탄생을 겪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집니다. 영웅이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자, 이런 비범한 능력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위기와 시련은 총 2번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기와 시련 1번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위기와 시련은 얘는 어릴 적에 겪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 시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버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그런 위기 시련이 나타날 거고요. 5번째는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다. 자, 6번째, 우리 영웅이라면 위기와 시련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우리 위기와 시련 2번째를 겪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기와 시련 2번째는 다 성장하고 나서 그리고 보통은 사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위기 시련을 겪게 되고 마지막 7번째는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 자,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협을 달성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주몽처럼 자신의 나라를 건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협 달성하는 것까지가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화소 모티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 천재가 하늘의 신이었잖아요. 하늘의 신의 아들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자, 그러면 하늘의 자손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천손하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는 천상적 존재, 어머니는 지상적 존재라는 뜻의 우리 천부지모 모티프가 쓰여요. 세 번째는 금화가 알을 버리는데 어릴 때 아이가 버려진다라는 거를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알에서 태어나는 거를 난생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티프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고전 소설은 여러분 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할 거고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조 동명성왕은 성씨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라고 해서 고구려의 시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를 소개하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요 어디로 갈 거냐면요 2번 부분에 우리 밑줄을 그을게요. 5번째 줄인데요. 자,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면서 와서 도읍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이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다. 우리 아까 전에 천손하강 모티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손하강 모티프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모티프 많이 나와서요. 이렇게 좀 줄여서 적을게요. 자, 금화왕은 부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화왕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아이고 그리고 한 남자와 만났다. 그 남자가 바로 해모수이다. 자, 그러면 우리 유화랑 그리고 해모수는 주몽의 부모였잖아요. 그래서 주몽의 부모가 고귀한 신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의 첫 번째였죠. 고귀한 신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의 존재, 어머니는 땅의 존재라고 해서 우리 아까 천부지모 모티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부지모 모티프도 드러납니다.
자, 우리 3번 볼게요. 금화가 이를 이상히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서 그로 인해 임신을 하여서 알을 하나 낳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주몽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나오는 부분인데 해가 비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알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구성이었어요. 기이한 탄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알 하나를 낳았다. 우리 알을 낳는다는 거를 아까 난생화소라고 했죠. 난생화소, 난생 모티프 우리 통일시켜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요. 해랑 그리고 알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알을 좀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 우리 칸이 좀 부족해서 우리 이 아래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해를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가 비쳤더니 주몽이 태어났네. 그래서 우리 요 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는요. 당시에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태양 숭배 사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 하늘의 태양이 주몽을 낳게 했다. 즉 하늘이 낳은 존재다. 주몽은 하늘이 낳은 존재임을 드러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도 정리를 해볼게요. 알은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깬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알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면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온다라는 거를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나온다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인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왕이 알을 버려서,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위기 시련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의 네 번째 단계였어요. 그래서 주몽이 위기와 시련 첫 번째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아이가 버려지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기아 모티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아 모티프가 드러나고요. 자, 동물들에게 버렸지만 동물들은 피하고 오히려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자, 그러면 이 새는 지금 주몽을 도와주는 존재, 즉 조력자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단계였습니다. 조력자. 자, 그리고요. 우리 아까 뒤에서 정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키워주는 거를 동물 양육 모티프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 양육 모티프도 드러나고 이만큼 동물들이 키워줄 만큼 그만큼 신성한 존재다라는 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우리 또 형광펜을 칠게요. 나이가 겨우 7살이었지만 영리했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를 드러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비범한 능력이 드러난다. 자, 그러면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서 늘 주몽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소 맏아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 대소가 주몽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갈게요. 자, 이제 이 주몽을 죽여야 한다 라고 대소가 이야기를 해요. 그치만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말을 기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6번째 구성, 위기와 시련에 또 빠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위기와 시련 2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몽에게 얼른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6번 주몽이 이에 오이와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몽과 함께하는 존재들이고 조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조력자. 자, 우리 엄사수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다리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와 자라도 마찬가지 주몽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것이고, 자, 여기도 우리 모티프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어자, 자라 별자, 우리 별조부전할 때 별이거든요. 자, 별 만든다, 성, 다리를 교, 그래서 어별성교 모티프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 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7번으로 갈게요. 또 모든 곡을 가다가 3명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명도 마찬가지 조력자이고요. 조력자이고,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 우리 여기에 드러나는 내용들은 블로그에 조금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블로그를 좀 참조해 주세요.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라를 도읍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 마지막 위협을 달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내용 몇 부분들 많이 같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블로그에다가 올릴 거니까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